사람은 평생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할 수만 있으면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집중을 해서 무슨 일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막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막노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변하잖아요. 아, 변하죠. 사랑도 변해요. 아, 사랑도 변해요. 그러면 선생님도 맞게 변해야죠. 알아요. 20년 동안 못 만나고 도망 갔다고 치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누가 이해를 해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사랑이 우선이에요? 사랑이 우선. 선생님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왜요? 내가 젊을 때 내린 결론이에요. 건강이 안 됐는데 무슨 사랑을 해요? 그분은 선생님 생각도 안 할 텐데? 돈 끊잖아요? 예. 당장 끊어져도 좋아요. 아니 언제까지 고시원 살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보내는 거라고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제. 아, 그만 안 해요. 나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건 진짜 내가 궁금해서 뭐 여쭤보는 건데 연애하실 때 이렇게 뽀뽀도 해봤어요? 샤워를 하루에 몇 번 해요 그러면? 샤워는 딱 한 번인데요. 일 끝나고 나서 막 몸이 찐득찐득하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해요. 아까는 1시간 주무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주무신 거예요? 고시원방에서? 네, 왜냐면 이 고시원방이 뭐가 좋냐? 약간 더운 게 좋아요. 저 피곤할 때는. 근데 거기서 잠이 와요? 고시원방에서? 아니, 오죠. 피곤할 때는요, 고시원방이 일단 피로 회복에는 아주 좋아요. 고시원방은 온기가 있고 약간 덥더라도 몸에 보호가 돼요. 저기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근데 몸이 원상태가 되고 나면 이제 그때는 덥죠. 방이 답답하고. 그때는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밖에서 자는 게 나아요. 그럼 여름 내내 그렇죠. 어떻게 여름 내내 밖에서 주무세요? 밖에 사서 길거리가 전부 내 잠자리인데 이런 데가 다 잠자리예요. 그리고 잠자리로는 여름에 가장 좋은 게 대리석이에요. 경험상인데 이 돌 위에서 자는 게요, 체온 떨어뜨리는 데는 최고예요. 아니 그럼 고시원 옥상에서 주무실 때도 있고 네. 이런 길거리에서 그냥 주무실 때도 있다는 그냥 얘기예요? 여름에는 옥상에서 주무시는 비율이 몇 프로예요? 거의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 경쟁이 치열해서요? 아, 경쟁보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조용히 쉬고 싶으면 사람 없는 데로 가죠. 이불도 없는데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시원하죠. 이불을 뭐하러 덮어요? 시원하려고 나온 건데. 그냥 이런 데 위에서 주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아니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요?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저 옛날에 젊을 때도 낮에 일하다가 피곤하면 네. 그냥 아무데나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쉬고는 그냥 일어나서 일하고 그랬어요. 아이고야. 땅이 전부 내 침대죠. 몇십 년 됐어요. 그렇게 한 지가. 혹시 민원 들어오거나 그런 적 없어요? 소방서에서 왔더라고요. 누가 지쳐서 쓰러진 것 같다고 그렇게 신고했나 봐요. 근데 나는 그때 더위를 피해가지고 대리석 위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거든요. 네. 뭐 앰뷸런스인가가 왔더라고요. 소방차. 네. 아니라고, 난 그냥 피곤해서 좀 쉬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가더라고요. 선생님의 유년 시절은 네. 어땠어요? 자유로웠죠. 이래라 저래라 그러질 않으셨어요. 그냥 잘하는 걸 그대로 보고만 계셨어요. 자유롭게 잘하도록, 생각도 자유롭고. 자유롭다는 건 뭐냐, 내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일체 그 강요를 안 했어요. 무관심 아니에요? 무관심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를 안 했어요.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두 분 다. 어머님이 지금 치매 걸리셨다고 했잖아요. 네. 언제부터 걸리신 거예요? 한 2, 3년 됐어요. 당뇨가 있었는데 당뇨하고 치매가 이렇게 같이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자주 전화를 드려요. 오늘도 한 4번 전화를 드렸는데요. 자식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거의 반은 이렇게 그냥 오락가락 하실 때가 많아요. 1분 전에 통화한 사실도 잊어버리실 때가 많아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0다 됐어요. 그 아버님은 39에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난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살도록 키워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강요하면 정신적으로 사람이 자유롭게 생각을 못 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온전히 다 나오셨어요?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를 갔다가 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는 학교를 안 다니신 분이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공민학교, 검정고시를 쳐서 학교 가고 싶어서 공민학교를 들어갔어요. 검정고시 쳐가지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충암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언제 올라오신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올라오셔서 중학교는 검정고시로 통과했다는 얘기죠? 예,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검정고시 쳐가지고 합격해서 거기 그 덕천 고등공민학교라고 신길동에 있어요. 예. 거기 다니다가 그때 교육 평준화가 됐었어요. 네. 그러고 충암고등학교에 들어갔었어요. 중앙고등학교 3년은 다 졸업한 거예요, 그러면? 네. 대학은 못 가서 실력이 안 되니까. 그때 공부에 열정이 없었어요. 우리는 장돌뱅이에요. 장 따라서 이사를 갖다 평균 한 2개월에 한 번씩 옮겨 다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신 다음에 그러면 20살이잖아요. 네. 그때부터 뭐 하셨어요? 한마디로 헤맨 거죠. 왜냐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냥 누나랑 동생 있잖아요. 누나 동생이 있지만 이제 여자니까 나만큼 고민이 없었나 봐요. 근데 나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걸 그래서 가족들이 알았어요? 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막 어머니한테 하소연 했거든요. 그게 우울증이 그럼 20살 때 온 거예요? 사춘기 때 왔다고 봐요. 이제 성에 대해서 눈뜰 나이가 그 사춘기 때 어른이 와가지고- 돼가는 과정. 그럼 언제까지가 우울증 걸린 기간이었어요? 39까지. 그러면 거의 20년 동안이네요? 아,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진저리가 나요. 가장 좋아야 할 청춘 나이에 예. 나는 정신적으로 최고로 아주 밑바닥에 있었어요. 그걸 해결을 못했어요. 그 20년 어떻게 살았어요? 한마디로 그냥 노동판에 나와가지고 막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하다가 뭐 되는 게 없잖아요. 다중어도로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정신적인 거예요. 너무나 머리가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나를 혹사하기 위해서 노동판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뭐 할 것도 없으니까 노동판 말고는 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노동판으로 입문을 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먹고 살려고 간거 아니에요. 먹고 살고. 그러면 그때 암흑기에도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럼 언제 나왔어요? 그냥 뛰쳐나가 버려가지고 헤매고 다녔죠. 아이 이제 어차피 가정 생활을 정상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네.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살도록 놔두셨잖아요.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막 산으로 들러 그냥 막 내 마음대로 그냥 막 돌아다니고 막 뛰쳐다니고 뛰어다니고 뭐 그냥 한마디로 자유롭게 컸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돼가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꽉 막히잖아요. 뭘 어떻게 살아야 하는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자각할 나이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뭐 이렇게 뭐 어느 뭐라고 해야 하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뭘 택해가지고 전문적인 지식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유년 시절 때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아니면 받았어요? 모르죠. 모르는데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날 거 아니에요? 모르지만 난 할머니가 어머니인 줄 알고 자랐고요. 아, 왜냐 어머니는 그때 이제 아버지하고 막 새로 집을 지으셨나 봐요. 네. 그래갖고 나가 계실 때 그때 할머니한테 맡겨져서 자라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 월야라는 대로 집을 지어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셨을 때 그때서야 어머니 아버지라는 걸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할머니 손에서 키우신 거예요? 자란 예, 거예요? 그런 거죠. 초등학교 왜냐면 입학하기 전까지? 그렇게 봐야죠. 주로 할머니 품에서 켰다는 얘기잖아요. 예,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이제 저 월야라는 대로 집 지으러 가셨나 봐요.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한 후부터는 부모님과 같이 사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집 지어가지고 그 어떤 중학교 옆으로 가셨는데 네. 거기 가서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서울로 떠나시고 우리도 가족이 전부 이제 서울로 왔죠. 어머니도 이제 아버지 따라서.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잘 몰라요. 난 내용에 대해서. 아버지와의 추억은 별로 없겠네요. 월야에서 지냈던 기억만 나요. 아버지가 전혀 이렇게 뭐랄까 해롭게를 안 하셨어요. 강요도 안 하셨고 그냥. 어머니는 새벽에 나가셔서 밤 12시쯤에 들어오시고 새벽 한 3시쯤에 나가셨어요. 거의 잠을 못 주무셨어요, 어머니가. 솔직히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들어오셨다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란 거예요. 몸만 커진 거예요. 딱 성인이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는 거죠. 모르니까. 한마디로 성숙하지 않고 교육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으니까 헤매는 거죠. 내 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찾기 위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디 강원도에도 갔다가 부산에 가서 뭐저 미역 채취선도 타보고 그 배를 타본 적이 있어서 뱃멀미를 하니까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그런 걸 다 선생님이 의지했던 거예요? 누가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 본능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왜 뭔가-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다 이게 힘든 걸 택하셨어요? 그건 모르는지 내가 그게 힘든 건지 그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어떻게 끌려서 가는 거예요. 탄광에도 가봤다가 안 되고 미역 저기 저 배도 타봤다가 안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따뜻한 데가 좋으니까 여기 솔직히 서울에서도 노동을 좀 했어요. 근데 겨울엔 너무 춥더라고요. 추위가 싫었어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강원도 갔다가 부산 갔다가 제주도까지 내려간 거예요. 혼자 그냥 간 거예요. 제주도에서도 그 노동을 하면서 실은 이제 외국으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더 왜? 따뜻한 나라로 저 아래. 왜냐면 거기는 더 따뜻하니까 추위가 너무 싫어가지고. 아, 그 생각도 했었어요? 예, 그 젊은 나이에 그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느끼는 게 추위라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왜 안 가셨어요? 못 가요. 가서 물어봤더니 예. 2년인가 1년 반인가를 일했다는 무슨 뭐 증명서를 가져오래요. 우리는 막노동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명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려 나가서 그냥 뭐 그 일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기한이 안 차가지고 그냥 제주도에서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14년? 외국 못 나가서 머무른 거예요? 그렇죠. 만약 나갈 수만 있었으면 나는 저기 저 외국 동남아 따뜻한 나라로 갔을 거예요. 근데 나갈 수 없어서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26, 7대인가? 방황이 상당히 길었어요. 중학교는 검정고시? 네.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친구들은 없어요? 친구는 그때 그 한 명이 그 친구하자고 했었는데요. 내가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방황을 하니까 내가 그 친구를 두고 싶지 않았어요. 괴로우니까 메토리로 지내셨구나. 막 한마디로 내 자신 속으로 막 파고들었죠. 그럼 고등학교 내내 그러면 방황을 하셨겠네요? 고등학교가 사춘기니까 그때부터 방황이라고 봐야죠. 그 학교 생활이 무의미했겠네요. 무의미했죠. 왜냐면 그 문제가 더 큰 건데 정신적으로 방황을 많이 했죠. 학교 다니는 게 좀 지겨웠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 어떤 단계를 밟아서 네. 공부를 차곡차곡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고 그 이사를 하도 많이 다니니까 학교도 이렇게 막 계속 옮기다 보니까 연결이 안 돼요. 충암고등학교는 3년 내내 거기 다닌 거 아니에요? 3년 내내 다녔죠. 그때도 집은 계속 이사를 다녔어요. 장 따라서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 선생님은 친구가 아예 없네요? 없죠. 아유, 안타깝다 그게. 네,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 장 따라서 이렇게 너무 옮겨 다니다 보니까 예. 한 군데 오래 있어야 친구가 생기는데 그 사는 것도 계속 2, 3개월에 한 번씩 그 이사를 가니까 사귈 시간도 없잖아요.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죠. 떠돌이였죠, 떠돌이.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그렇게 공부를 해도 좀 잘했을 것 같은데. 그게 소용없죠. 왜냐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요. 장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계속 떠돌아다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고등교육을 받고 어떻게 그럴 상황이 아니었죠. 그냥 한마디로 뭐 떠돌이 인생이었죠. 떠돌이 인생.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불안했던 그런 이유가. 간단한 거죠. 사람이 어른이 되면 거기 어른 돼가지고 그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는데요. 그러려면 직업이 확실해야 하고 어떤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란 사람은 옮겨다니면서 자란 사람은 그게 부실해요. 한마디로 내 생활에 맞는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보는 눈도 그런 식이에요. 깊이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깊이가. 삶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안정감, 딱 한 군데서 이렇게 뭐랄까 중심을 잡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대의를 잇고 하는 그런 그런 생각 자체가 희박한 거죠. 한마디로 생각 자체도 떠돌이 생활에 맞게 그렇게 배워버린 것 같아요. 누나나 동생이 한참 그럴 때 좀 네. 이렇게 조언 같은 거 안 해줬어요? 조언을 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괴로운데 상대방들은 나보다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 있잖아요. 그게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괴롭다고 말을 했을 때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얘기했을 때 상대방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어머니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 약간 문제라고 생각했겠네요. 한마디로 신경쇠약에 걸렸다고 뭐 그렇게 봐야겠죠. 그럼 거의 방치했겠네요. 방치 상태로 어른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여물지 않은 것과 같아요. 사람이 어른이 되었을 때 여물어 있어야 뭔가 정상적으로 단계를 밟는데 여물지 않은 상태예요. 정신적으로 여물지 않았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빈약했어요. 그때 빼짝 말라가지고 여자보다 허리가 가늘었으니까 그게 먹는 것도 부실하고 하니까 막 건망증도 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양실조 뭐 그러니까 가난해서 그런 거죠, 그럼? 가난 때문이죠. 그게 가난이라는 거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실해요. 한마디로 그 함량 미달이라고 봐야죠. 그 선생님 만약에 그 사춘기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하죠. 단순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남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거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대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가장 바라는 게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 흔히 보는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어른이 돼가지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늙어 죽는 거 그게 평범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서로 화목하게 살고 뭐 그 이상 뭐 바랄 게 뭐 있어요. 뭐 큰 꿈도 없고요. 뭐 특별히 바라는 거 없어요. 근데 어차피 삶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삶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으로서는요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일 외에는요 삶에 별 의미가 없어요. 다른 거에 별 흥미가 없어요. 그냥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아무래도 좀 건전해지니까 일하면요? 예, 일을 하면 건전해지더라고요. 일을 안 하면 불안하고요? 일을 안 하면 사람이 망가지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망가지고 경험인데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돼요. 사람은 평생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할 수만 있으면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집중을 해서 무슨 일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막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막노동을 하는 거예요. 평가절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본인 자신을. 그렇진 않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보다 더 뭔가를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다면 할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으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라는 것을 갖다가 이 노동에서 찾는 이유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더한 능력이 없어요. 다른 거 해보려고 시도해봤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해. 더 잘하는 사람들이 널려있는데.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남보다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건 노동밖에 없어요.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거. 그게 무가치 하더라도 나한테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때만 그 사는 맛이 나요. 체력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나이 70에도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로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살아야 하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버는 족족 다 제주도에 있는 아내란 분한테 돈을 다 부시잖아요. 네. 통장 관리를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통장 관리요? 돈 관리를 하잖아요. 그건 모르죠. 왜? 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하루를 갖다가 당신한테 바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돈 다 갖다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돈이라고 나는 그 돈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내 하루를 갖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당신한테 바칠 수 있는 전부가 이거다. 이걸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으로 생각해라고 처음부터 그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고 집사람 만날 때부터 내가 처음부터 작심하고 한 거예요. 왜냐? 그 전까지 삶이 그렇게 무의미하고 내가 희망을 찾지 못했는데 집사람이 희망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내분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신 거예요?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요? 거기에 대해서도 별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럼 돈 주지 말지 왜 줬어요? 그러면 내 삶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사는데? 내가 집사람을 뭐 때문에 만났는데요? 아니 꼭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아니, 사랑이라고 돈이 생각하면 안 아니라니까. 되죠. 남들은 예. 그걸 자꾸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난 처음부터 그걸 돈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선생님은 너무 힘든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힘든 걸 택한 거예요. 막 정신적으로 괴로우니까 있기 위해서 중노동을 했잖아요. 그럼 머리가 맑아졌잖아요. 중노동을 하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럼 머리가 맑아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어차피 젊었고 힘이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건 결국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간섭을 해요. 어떻게 쓰느냐는 그건 집사람 마음이에요. 만약에 아내분이 네. 딴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하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네. 그래도 용서해요? 그때 가서는 닥쳐봐야 알겠지만 그것도 생각은 많이 했어요. 충격 안 받을 것 같아요? 충격 받겠죠. 왜냐면 내가 얼마나 모자라면 그 정도까지 갔을까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질책하지 집사람을 욕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보내죠. 그 사실 알아도요? 알아도 보내야죠. 왜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 결혼을 했는데도요? 결혼을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원하고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한다면 보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가 너무해요? 선생님은 속이고 결혼한 상태에서 그 돈을 계속 다 받았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때 닥쳐봐야 알겠지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요. 네. 그렇게 꼬치꼬치 막 간섭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같이 안 사니까. 아니 같이 사느냐 안 사느냐가 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정도로 끝나야지. 그걸 갖다 가서 뭐 보복하고 뭐 그냥 가서 복수하고 그럽니까 그걸. 사랑은 사랑일 뿐이에요. 속였는데요? 속였다고 해도 그건 내가 모자랐어요. 왜가? 그럼 확인을 내가- 하셔야죠. 뭘 때문에 확인을 합니까? 그동안 돈 보낸 것만 해도 수억인데 수 20년이 넘잖아요. 20년 내가 한 노력이 설사 허탕이 되더라도요. 난 그것을 대해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질 생각이 없어요.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사랑은 사랑일 뿐이지 거기에 무슨 돈이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배신이 들어가고 뭐 믿음이 들어가고 그런 건 원치 않아요. 한 번은 누구한테서 그 젊은 애한테서 전화 왔어요. 네. 내가 내 집사람하고 지금까지 동거하다가 집사람한테 채였는데 내가 분해가지고 너한테 전화하는 거다. 내가 실은 네 애인이라는 사람하고 지금까지 동거한 사람이다. 전화가 왔더라고. 장난친 거죠? 몰라 장난인지 뭔지 내가 압니까? 그래서 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더 깊다면 집사람을 하고 사는 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다.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얼마나 한 것이 부족했으면 당신을 택했겠느냐 그 말을 했죠.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말이 왜 안 되느냐? 그게 어떻게 말이 돼 그게? 왜? 나는 그때 막 낮이고 밤이고 뛰던 때예요. 낮에 노동하고 밤에 떡 팔고 피곤하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전화가 딱 와가지고 하니까는 내 그 사람한테 할 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당장 하던 일을 그만두고 뒷조사를 해야겠어요? 그럴 생각도 없어요. 왜? 그 순간부터요 집사람에 대해서 해야 할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서로가 믿음 이상의 것으로 시작했고 마지막까지 가자고 했는데 허상의 인물한테 그냥 매번 돈을 주고 받으니까 아니 그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솔직히. 아니 다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나는 그런 행동을 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전화가 와가지고 뭐 통고했다고 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니까 집사람도 그 듣고 나서 그런 말 믿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하고는 그걸로 쿨하게 끝냈어요. 그럼 선생님은 아내 말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를 떠나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니 사랑하는 거랑 신뢰랑 또 다른 문제잖아요. 내 신조가 그거예요. 내 사는 신조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랑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못 믿는다고 해서 그 포기하겠어요? 그 사람 못 믿으면 포기해야죠. 아니야. 나는 아니, 지금-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 아니, 사랑합니까? 아니 그 믿느냐 못 믿느냐를 그 자체를 나는 그런 걸 따지고 싶지 않고 내가 처음에 그 뜨거웠던 그 열정을 갖다가 그걸 버립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나는. 아니, 사람은 변하잖아요. 아 변하죠. 사랑도 변해요. 아 사랑도 변해요. 그러면 선생님도 맞게 변해야죠. 알아요. 내가 처음에 그 사람한테 접근했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진심이 있잖아요. 초심. 초심이라는 것은 나중에 늙어 나이 들었을 때는 정으로 바뀐다고 하지만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람의 할 짓이에요. 아니, 사람. 얼굴도 안 보는데 병이 어떻게 들어요? 아니 왜 예? 내 생각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왜냐 나는 처음에 그 사람 만났을 때 진짜 절망이었어요. 정신적으로. 아, 물론 고마움이 당연히 저도 이해한다니까요. 고마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 20년 동안 못 만나고 금방 갔다고 그러- 치는데 아,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누가 이해를 해요? 예? 아니 그럼 봐봐요. 내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열정 있잖아요. 그걸 잊지만 않는다면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선생님이 너무 순수한 것 같아요. 예? 아니 아, 이런 얘기해서 저 정말 죄송한데 진짜 선택한 사람한테 내가 처음 품었던 그 감정 그것을 물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약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더 좋은 걸 택하고 어? 지금은 희미해졌고 그때 그 열정이 꺼졌으니까 다른 길을 택하라고요? 난 그 짓은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건요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선생님이 심하게 다치셔가지고 네. 내일부터 돈을 못 붙여요. 네. 그럼 그분하고 연락 끊길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끊어진다고 해도 난 예? 후회하지 않아요. 왜? 난 내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내가 내 자신을 보지 집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그 사람한테 나 자신을 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집사람이 나한테 뭘 주느냐는 거 그건 집사람 문제예요. 아내분께서 네. 선생님이 노후를 책임 못 져주잖아요. 못 줘줘도 어쩔 수 없다면 못 져주면 네. 누가 해줄 거야 그러면? 내 스스로가 해야죠. 건강이 우선이에요? 사랑이 우선이에요? 사랑이 우선. 선생님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왜요? 내가 젊을 때 내린 결론이에요. 아니, 선생님이 살아있어야 무슨 사랑을 하든지 하지. 그렇습니다. 건강이 안 되는데 무슨 사랑을 해요? 경제력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그게 더 집사람도 먼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선생님 생각도 안 할 텐데? 아 생각을 할지 않아. 돈 끊잖아요? 예. 당장 끊어져도 좋아요. 그게 왜 좋아요 그게? 아니 왜 좋냐? 나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행동만 아니 하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생각을 하든 말든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분이 원하는 건 선생님이 돈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런데? 물론 내가 그동안 이건 돈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하면서 보냈는데요.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끊어야죠 그러면. 안 끊어요. 왜 안 끊어요? 내 삶에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던 행동을 갖다가 아니 그분보다 더 나은 여자분이 난 있을 거라고 존재하는데요? 아니 있어도 난 네. 그쪽을 택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요. 아저씨가 지금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여자분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자신한테 늘 다짐한 게 있어요. 더 좋은 여자가 있고 더 좋은 돈벌이가 있고 뭐 좌우간 집사람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나는 그쪽을 택하지 않겠다고 내 자신한테 수도 없이 다잡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 말을 해요? 뭐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쪽으로 찾아가라고? 절대로 난 그런 짓을 안 해요. 집사람이 어떤 순위를 매겼을 때 맨 꼴찌일더라도 내가 택한 사람이 그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맨 꼴찌이더라도 이미 내가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 집사람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했어요. 마지막까지 가자고. 같이 가자고. 그분 뭐래요? 가자고 했어요. 손가락 걸고 맹세를 했어요. 둘이. 남들은 모르는 사실인데요. 나는 했고 나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안다니까요. 결혼식에 올린 사람들도 이혼을 하는 마당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아니, 있냐고요? 그때는 의미가 있었겠죠. 아, 그때 예? 모른다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럼 저기 예. 저 서로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도록 같이. 그러면 서양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하는 거죠 당연히. 아니 그 당시는 진짜 나- 좋아하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그런 서약이 예. 시한부란 말이에요. 난 절대 그런 짓을 안 해요.
아니 저도 그거 존중한다니까요. 절대 예. 살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힘든 경우에 네. 지금이 바로 위기라고요. 그럼 위기가 왔다고 그때 그 했던 맹세를 갖다가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그걸 팽개치라고요? 난 그런 짓은 못해요. 아니 그게 팽개치라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해요. 난 그러면요 예. 그건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속이는 그런 내가 남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집사람을 속이고 남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 자신을 속이는 행동은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어도 좋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항상 살면서 지금까지 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늘 다짐하는 게 있다고요. 뭔데요?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너 자신을 속이지 못한다. 내가 집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분명히 너 자신한테 맹세했고 넌 너 자신에 대해서 떳떳하냐? 그러면 내가 집사람을 속이고 오입질하고 돈 딴 데 쓰고 그리고 내가 하루를 갖다가 집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딴짓거리 했다. 그러면 그건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아, 그럼 물론- 그걸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게 해요. 나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요. 그럼 뭐냐? 내가 한 행동과 내 믿음과 내가 가진 신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 스스로가 망가뜨리는 거라고요. 아, 그게 충분히 이해한다니까. 그런 짓 절대로 못 예,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안 해. 근데 20년 동안 같이 그냥 돈만 붙이는 관계지 결혼식도 안 했죠. 그죠?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죠 그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못했어요. 얼굴도 안 보고 있어 20몇 년 동안. 돈만 붙이고 있어. 어느 누가 이거를 인정을 해요 근데. 남이 인정을 하든 말든 다 하고 무슨 상관 있어. 참나 이상하네. 아니 선생님 그럼 나중에 아니 내 말 들어봐요. 네. 내가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그 사람하고 인정받으라는 게 아니라 남이- 내일 모레면 이제 선생님 70인데 70이가 나 맞다. 그건 상관없다. 그때 가서 일 못해가지고 그냥 돈도 못 붙여주면 그분이 그동안 모은 돈 가지고 병원비라고 돈 줄 것 같아요? 예? 아니 주느냐 안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아니 언제까지 고시원 살 거예요? 아니 봐봐요. 예? 나를 위한 삶이라고요? 나를 위한 삶이. 선생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 말을 들어보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 나를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는 거라고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제. 그만 안 해. 나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거 쓸데없는 고집이에요 내가 볼 때는. 쓸데없는 고집이 아니에요. 아집이 아니라고 집착이 아니라고요. 왜? 그 당시에 그런 서약은 두 분만의 어떤 그런 아니, 언약식은 나는- 저 진짜 아이고, 이해할게요. 근데 참. 시간이 20년 넘게 걸렸고 아니 20년 돈 보낼 만큼 보낸 거 저 알고 있어요. 아니. 이제는 그만하시라고 이제. 착각을 마세요. 그런 얘기도 집사람하고 많이 했는데요. 뭐래요 그때마다? 그때 그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 때니까 빚도 지고 해가지고 예. 그냥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돈 이제 붙이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도 하고 막 포기 상태일 때도 많았어요. 그때가 제일 괴로운 게 내가 너무 일을 적게 해서 미안하다는 생각뿐이었죠. 왜냐면 그게 왜 선생님 잘못이에요? 아니 내 잘못이죠. 왜냐면 내가 육체적으로 멀쩡하고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상태인데도 경제적으로 집사람을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서 그걸 뭐 미안하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괴롭히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일거리가 없는 건데 그걸 왜 괴롭혀요? 아니에요. 그거를?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가 뭐랄까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체력이 다 하는 그날까지 지금 하던 패턴대로 500 이상 계속 붙일 거란 얘기예요? 아니 500 이상이냐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한다니까요. 왜냐면 처음부터 약속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한 번 한 약속이 끝까지 가려고 약속을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20년 지났다고 바꾸고 그리고 30년 지났다고 그걸 갖다가 이제 상황이 변했으니까. 제주도에 있고 선생님 서울에 있는데 20년 동안 못 만났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20년 동안 돈을 그냥 계속 이체해가지고 보낸다는 게 어느 누가 이거 이해하겠어요? 결혼식도 안 올렸고. 선생님만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나는 끝까지 갈 거예요. 예? 나는 그런다고 해서 바뀌거나 하지 않아요. 그대로 할 거예요. 그대로 간다고요 하던데. 선생님 부족하다는 게 더 안타까워요 오히려? 그게 안타깝죠. 내가 이런 말이 나올 정도까지
됐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너무 한마디로 내가 지금 모자라다 뭐 그 생각밖에 없어요. 민머리 상태 아니라 머리 길러가지고 좀 해가지고서는 멋있게 하고 예.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하면은 더 나은 분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전혀 안 해요. 선생님 너무 선생님을 평가절하 하시는 것 같아요. 평가절하하든 네? 뭐 하든 나는 그런 식으로 살 생각이 없어요. 나는 한 번 한 약속은요, 그 사람한테 대한 약속은 끝까지 갑니다. 내가 만약에 속인다면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라고. 난 그런 짓을 안 해요. 물론 불황이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더 노력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바꾸고요, 뭐 딴짓거리 할 생각이 없어요. 전부 내 잘못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꼬이는 것은 전부 내 잘못이지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나 내가 모자라면 이렇게까지 됐겠냐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원망하지 딴 사람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집사람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내 자신만 원망할 뿐이에요. 더 노력하라고, 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할 뿐이에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죠. 왜? 나 자신을 속이질 않았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속이지 않았으니까 만족해요. 나는 집사람이 뭘 하느냐 어떠냐 확인해 볼 생각도 없어요. 확인한다면 그때부터 나는 그 사람을 배신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배신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내가 내뱉은 말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는 거, 그게 더 안타까운 거라고요. 내 전부를 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그리고 그건 진심이었다고. 그럼 네가 전부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지금 네. 약간 언성을 좀 높였잖아요. 아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죄송해요. 죄송해요. 옛날에 죄송- 많이 당했어요. 예? 주변의 사람들이 예. 그런 일을 많이 말을 했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난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그때마다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기분은 전혀 안 나빠요. 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오늘 이후로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세요? 예?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아서. 감정 안 상해요. 네. 진짜라니까. 왜? 나는 나 자신에 만족하고 있어요. 내 생활에. 따라서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지금 감정 상할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니까. 남한테 강요할 생각도 없고 집사람한테도 강요할 생각이 없어요. 집사람의 생각은 나와는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만 전하면 돼. 선생님, 근데 이건 진짜 내가 궁금해서 뭐 여쭤보는 건데, 연애하실 때 이렇게 뽀뽀도 해봤어요? 당연하죠. 아니, 연애하는데. 자꾸 플라토닉 사랑을 꿈꾸시니까. 그건 왜냐? 내가 그걸 꿈꾸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이 몸만 맞는 게 아니라, 몸만 합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마음이 합해야만 오래 간다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마음이 합하는 거지, 몸이 합하는 건 부수적인 거라 이거죠. 설사 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이 차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가정생활이 애를 못 낳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국은 마음이 맞는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후자 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플라토닉 러브니 어쩌니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생길 때도 마지막까지 가게 하는 건 정신적인 거라 이거죠. 사랑은 마음이에요. 몸이 아니라고. 자꾸 몸을 내세우고 돈을 내세우고 하는데요. 돈도 사람이 만든 거고 몸도 세월 지나면요 다 취해지고 늙어가요. 결국엔 죽죠. 죽는 순간까지도 남는 것은 마음이라고.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나와 동반자로 생각했느냐 안 했느냐, 그
그것만 남는다고. 네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향해서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자꾸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걸 지금 자꾸 따지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지, 받는 것은 상대방이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요구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소망이라고요. 더 좋은 조건, 더 마음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절대 그쪽으로는 안 가겠다고 작심을 하고 한 거예요. 더 좋은 게 있다고 해서 간다면 그게 무슨 그 사람입니까? 그런 짓은 난 안 해요. 그건 기회주의자죠.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아주 정신적으로 그 순간에 죽는 거예요. 아, 너무 늦었으니까 여기까지 해요. 예. 난 그따구 짓은 못해요. 일어나죠.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지금 그 최태원인가 하는 그 사람, 그 양반이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 건 용납 못해요. 누구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나 혼자 살 때 그 현대 오피스텔 제주도 살 때 나를 바꿔보겠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찾아와서 나하고 토론을 한 1년 넘게 했어요. 세뇌시키려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거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안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포교 목적이 그거잖아요. 사람을 딱 찍어놓고 이제 어떻게 바꿔보겠다고 다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들어와라, 얼마든지 토론하자. 그래가지고 1년 넘게 토론했다니까. 그 사람들 그거 포기하고 갔어요. 아, 그 정도란 얘기예요? 네, 신을 얘기하는 거고 나는 무신론을 얘기한 거죠. 내 생각을 얘기하고 상대방이 이제 자기들 생각을 얘기하고 이제 아주 그냥 1년 내내 그냥 토론을 했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은 포기하고 갔어요. 나를 바꿔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괴로우니까 나를 바꿔보라고 진심으로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포기했다고.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고 왔어요? 아이고, 저 더 이상은 자신 없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야, 이게 고집인 거예요? 뭐예요? 난 도대체 고집이 아니라 네. 나는 뭔가 진짜로 본질에 그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게 진실이고 본질이라면 나를 바꿔봐라, 진심으로 요구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세요. 네, 재밌었어요. 네.